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부 더 채용 라이브에 이어 오늘 2부 NCS 강의 영상으로 찾아온 저는 한국가스공사 1타 현직자 구동호 대리입니다.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특히 필기 전형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NCS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NCS 스터디를 따로 가입해야 되나? 이런 NCS 관련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은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NCS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다 정확하고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드리기 위해 가스공사 현직자 3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 내로라 하는 NCS 고수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입사한 3분을 모셨는데요. 자, 우리 현직자 분들께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취준생 분들을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취준생 분들께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경영직렬로 입사한 조민영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권경영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인권침해 예방이나 관리를 하는 인권경영 업무랑 청년 문화를 위한 법률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부터 말씀을 똑똑하게 잘해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옆에 계신 응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회계직렬로 입사한 가스공사 54기 전응찬 사원입니다. 저는 재무처 자금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일일 자금 통제 및 일일 자금 계획 수립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응찬 씨 방금 말씀하신 게 일일 자금 통제라고 하셨는데 자금 통제란 게 뭐 어떤 건가요? 가스공사 사업에 필요한 여러 경비라던가 여러 투자비 등등을 집행하고 그 자금 집행에 필요한 조달 규모를 산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연고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 9월에 경영직렬로 입사한 김영건 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홍보실 코가스 스포츠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가스공사에서는 프로농구단 한 팀과 태권도단 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프로농구단 운영파트에 소속되어 선수단 관리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 가스공사에서 운영 중인 페가수스 농구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선수단 분들과 이제 이야기도 나누면서 네. 그 선수분들 관리하시고 그런 일 하시는 건가? 만나고 네, 세 분께서 참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 세 분께서도 원래 알고 계셨다고 아무래도 또 세 분께서 서로 잘 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자연스럽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NCS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민영님, 혹시 취준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면 엄청 빨리 합격하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그럼 민영님, 혹시 이제 NCS를 처음 준비하는 입문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평가 과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별로 조금 평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 또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과목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원관리 능력이라든지 정보 능력 같은 거는 또 출제를 안 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좀 사전에 채용 공고를 보면서 숙지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먼저 그 기업의 평가 과목을 숙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공감이 너무 됩니다. 참고로 우리 가스공사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 정보 능력을 평가하니 이 점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응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필기시험 보셨을 때도 이와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신 거예요? 네, 작년에도 동일한 구성이었고요. 작년에도 의사소통, 수리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 세 가지 과목이 아무래도 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됐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 제가 최근 5개년 저희 회사 채용 공고를 다 찾아봤는데요. 해당 5개 영역이 계속 고정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이 5가지 과목이 5년 연속으로 출제가 계속 동일하게 나오고 있었나 보네요. 그럼 연구님 5개년치 공고문을 다 보신 거예요? 아, 우리 방송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연구님 혹시 그 5개년치의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꿀팁 같은 거 뭐 없을까요? 이게 채용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저는 채용 출제 대행사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출제 대행사에 따라서 출제되는 NCS 문제의 유형이나 특징이 좀 다른데요. 특정 대행사는 피셋형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대행사들은 피셋형과 모듈형이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시험을 보러 다닐 때는 그런 출제 대행사 유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전에 해당 출제 대행사를 미리 파악해서 유동적으로 필기에 대응하시는 게 저만의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제 대행사에 대해 면밀히 분석을 하고 가라라는 말씀을 또 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그 출제 대행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문제를 A 대행사에서 출제를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또 다른 회사에 문제들을 출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시험들도 응시를 해보면은 유형을 익히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돼서 다양한 좀 공공기관 시험을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혹시 민영님도 다른 공공기관 시험 많이 보셨나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혹시 합격도 좀 하셨나요? 몇 개 한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가스공사를 선택했습니다. 역시 가스공사만을 위해 노력하신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꿀팁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취준생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세 분 모두 충분한 사전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NCS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응찬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본인께서 NCS를 준비했던 노하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NCS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스터디를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의지 문제라던가 동기부여 같은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이서 함께하는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서로 간의 노하우나 스킬들 같은 걸 공유하면서 조금 다양한 NCS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 좀 더 대응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리셨던 이런 출제 정보 등 이런 것들도 좀 공유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스터디이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응찬님, 스터디가 효율적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그럼 응찬님 혹시 일주일에 몇 번 스터디를 하셨는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스터디를 했고 월수금 스터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스터디 진행 방식은 실전 모의고사를 각자 풀어보고 실전 모의고사를 복기하면서 좀 어떻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지를 서로 토론하면서 저희가 스터디를 했고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시간을 좀 많이 소요되니까 가능하면은 조금 다른 문제를 풀어놓고 이 문제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하는 등 실전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다음 시간에 이제 피드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셨나 보네요. 그렇군요. 네, 저도 은찬님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전 모의고사 풀이와 피드백 절차는 똑같이 진행했고요. 다만 저희는 문법이나 맞춤법 문제를 각자 스크랩 배워서 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무래도 문법이나 맞춤법 문제도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해당 유형은 이게 아무래도 알면 바로 풀 수 있고 아니면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스터디원들과 맞춤법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맞춤법과 어휘 문제까지 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고수들의 보법은 역시 다르네요. 역시 엄청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신 분들답게 아주 철저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께서는 혹시 취준 시간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도 1년 정도 공부하고 바로 입사했습니다. 1년이면 역시 빨리 끝나셨네요. 역시 고수의 향기가 물씬 난다더니 강한 의지와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빠른 입사에 성공을 하신 연구원님이었고요. 자, 그럼 민영님, 다시 민영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민영님도 그러면 스터디를 자주 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터디는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혼자 좀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혼자 동네 독서실 끊어놓고 좀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향 파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들을 좀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사람마다 그런 스타일이 다르니까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본인의 적성, 성향에 맞는 루트를 찾으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민영님, 그럼 혼자 공부를 하실 때 NCS 인강 같은 것도 많이 들으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인강을 좀 많이 활용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모든 과목을 다 듣지는 않고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 이런 좀 메인 과목만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노하우나 요령 같은 것도 좀 많이 알려줘가지고 인강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저도 말씀 주신 인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유튜브 같은 데서도 영상이라던가 콘텐츠 분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약 좀 찾아보신다면 되게 굉장히 도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유튜브에도 좀 쓸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네. 출제 경향이나 아니면은 뭐 문제 풀이 방법 이런 좀 다양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찾아보신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저도 인터넷 강의랑 유튜브 모두 활용했는데요. 일단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시작해서 저는 민영님과 다르게 10개 영역을 모두 공부했었거든요. 모두 모듈형 문제를 먼저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에 딱 영역이 출제가 된다면 그 영역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유튜브에 요즘 되게 잘 돼 있는데 분수 대수 비교, 증가율 문제 이런 게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숙달하시고 문제집 풀어가시면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제가 취준생 때 실제로 쓰던 오답노트랑 풀이집인데요. 보면은 수리 능력에서 방정식 문제랑 문제 해결 능력에서 문제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한 번 풀고 사실 좀 버리긴 아까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다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찍었는데 맞췄다거나 좀 헷갈린다 싶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써가지고 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다시 풀어보면서 좀 유형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민영 씨 이거 네. 한번 볼게요. 네. 세상에 이거를 다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이거 보세요. 이거 본인이 직접 다 수기로 써가지고 이렇게 다 정성스럽게 작성한 모습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엘리트께서 오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추가로 교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 문제 등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여기 추가로 피셋 등의 유형을 한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완전히 문제 유형의 결이 다르지 않고 한정된 시간 안에 수리나 정보 분석 등의 여러 문제 유형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이게 게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접근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 NCS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뭐 GCS나 SKCT 등 대기업 인적성 검사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은 조금 NCS를 푸시는데 감을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되게 여러 가지 문제 푼다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3 그 국어 문제까지도 푸신다는 분도 본 것 같습니다. 다른 대기업 인적성 문제에 수능 문제까지 그런 무서운 분들까지 계셨네요. 아무래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과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분께 보다 NCS에 대한 실질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았고요. 이번엔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제 알아두면 좋을 노하우나 꿀팁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연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시험장에 일찍 도착해라. 신분증을 꼭 챙겨와라.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 같고요. 저는 문제 취사 선택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필연적으로 못 푸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정말 잘 골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NCS 필기 준비 경험이 많지 않거나 시험을 많이 보러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말이
좀 믿기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도 초반에 시험을 많이 보러 다닐 때는 한두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해서 뒤에 쉬운 문제들을 많이 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각 영역마다 본인의 취약점을 좀 알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풀다 보면은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려고 달려들지 않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연습할 때도 못 푸는데 실전에서는 더 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니 푼 문제들에 대한 정답률도 많이 올라가고 점점 합격권에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취사 선택을 잘 해라라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응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마킹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다 보면은 마킹을 좀 밀리 쓰거나 아니면 마킹을 잊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사실 마킹을 못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저희가 첫 사이클은 푼 문제를 한 번씩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사이클을 돌 때 마킹에 주의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를 다시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디테일한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필기도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논리 퍼즐을 풀 때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나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표나 좀 도식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서 이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를 그리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어진 고정된 정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검정색이나 파란색 펜으로 먼저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별로 또 달라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예를 들면 X, O, X, X 이런 식으로 먼저 문제를 풀어봐요. 그러고 나서 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면 이때는 지우개로 이 부분만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제가 이 펜으로 계속 그렸다면 전체 다 표를 지워야 했을 텐데 연필로 바꿔서 작성해줘서 이 딱 연필로 쓴 부분만 지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 단축하기에도 좋아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표를 똑같이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연필로 이어나가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세 분께서는 여기 계실 게 아니라 취업 컨설팅 회사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적이고 이런 미세한 꿀팁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얘기를 들으니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도 슬럼프가 찾아오거나 뭐 멘탈이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뭐 슬럼프를 극복했던 경험이라던가 멘탈을 관리하는 꿀팁 이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이번엔 응찬님 먼저 한번 답변 주시죠. 저는 사실 멘탈 보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사람을 좀 만나고 그랬거든요. 사실 혼자 공부만 하다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가끔씩 좀 가라앉거나 좀 우울적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도 사람을 좀 만나고 좀 바깥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만 하면은 이제 너무 침체되니까 이제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밖도 나가고 지인분도 만나는 그런 꿀팁 있었네요. 혹시 영호님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을까요? 저는 평소에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매일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지루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도서관에서 일찍 나와서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러 나갔습니다.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주기가 일주일에 몇 번인가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했었습니다. 거의 매일?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정말 시간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썼다라고 한번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민영님은 슬럼프가 따로 있었을까요? 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너무 공부하기 싫은 날이 좀 한두 번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하루 정도는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무작정 산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사람이 죄책감이 생겨서 다음 날에는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네. 죄책감을 활용한 이제 그런 공부 전략이 있었네요. 네, 좀 참신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컨디션과 멘탈에 관한 부분까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더 분명 여기 계신 취준생 분들께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직자분들과 NCS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취준생 분들께 응원과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진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저도 취업 준비하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맨날 시험 보러 다니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끝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 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 버티고 계시다,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실 저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 굉장히 다운됐던 경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 취업이라는 게 조금 끝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부침이 좀 있더라도 좀 꺾이지 않으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이제 주변 친구들이 먼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다 보면 이런 불안감이 계속 커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는 오히려 본인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더욱더 간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언젠간 다 취업을 하더라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올해 안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올해 가스공사 들어오실 거잖아요. 전 본사에 있으니까 가스공사 입사하시게 되면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빚을 내더라도 밥이나 커피 언제든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언 자신 있으실까요? 네. 예, 이거 지금 녹화됐습니다. 앞으로 회사 다니실 30년 동안 꾸준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힘이 나는 마지막 멘트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가스공사 현직자 분들을 모시고 NCS 강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가스공사 채용 콘텐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영상으로 가슴이 잔뜩 부셨을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아직 3부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자, 3부는 바로 필기시험 합격하면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관문, 면접 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면접과 관련된 꿀팁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